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으로 경제 관료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5공화국. 청와대는 내각을 대폭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때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401 한국산업기술연구원장을 경제수석으로 앉힌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인이 된 김재익 경제수석과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나머지가 문제였습니다. 강기영식 재무장관이 비서실장으로 간 사연만 봐도 그렇습니다. 각하, 경제부총리로서 저는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웅산 사태로 고급 경제 관료들을 한꺼번에 잃은 전두환은 새 경제팀을 짜면서 우선 강경식을 불렀다. 어느 정도 실명제 파동에 책임이 있는 그를 재무장관 자리에 계속 두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경제부총리에 앉히고 싶어서였다. 왜요? 너는 이 강 장관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책임이 있는 제가 앞장서서 이러쿵저러쿵 진두지휘를 하는 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각하, 불러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저는 당분간 쉬었으면 합니다. 강 장관도 잘 알잖아요. 응? 알짜배기들은 다 아웅산 가서 몰사당한 판에 지금 그게 누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고인이 된 분들도 하나같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기회를 줘볼 만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강 장관, 그럼 우선 이것만이라도 결정을 합시다. 응? 전 그나마 장관 자리 간두고 비서실장으로 좀 모셔. 생각을 좀... 무슨 생각을 또 하나 그래, 예? 강 장관 말대로 경제팀을 진두지휘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서 일 좀 도와달라는 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래 어렵나 그래, 예? 자, 그럼 이 두 번째 문제 좀 풀어봅시다. 경제부총리는 누가 좋겠습니까? 5공화국 첫 부총리를 지낸 신병현 씨는 어떻겠습니까? 신병현 부총리라. 예, 당장 인선을 해야 한다면 그 이상 무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재밌네. 예? 처음에 신병현 부총리를 추천한 사람이 김재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강 장관이 추천을 하는구만. 비교적 열려있는 분입니다.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방과 안정을 다 갖춘 분입니다. 고집도 있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 합시다. 그렇게 결정된 경제팀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신병현, 경제수석의 401, 재무장관의 김만재, 상공장관의 금진호였다. 그리고 경제부총리입니다. 부총리님, 경제수석입니다. 서공 박사. 어쩐 일이요? 각하께서 상공부 차관을 추천하시는데 혹시 생각해둔 사람 있으십니까? 상공부 차관이요? 그 김기환 KDI 원장 어때요? 김기환 원장을요? 김재익 수석이 생전에 추진 중이었던 수입 자유화 말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김기환 원장 정도 못 돼요. 그렇군요. 안 그래도 상공부가 수입 자유화에는 소극적이었으니까 김기환 원장 정도면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에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원장이라 괜찮겠나? 응? 예, 각하. 수입 개방은 어차피 필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공부는 기업들과 얽혀있는 문제 때문에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김 원장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이 상공부가 수입 개방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은 기업들이 반발할 것이고, 아니지, 그보다도 상공부라는 조직 자체를 김 원장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를 갖다 생각을 해봐야지. 김기환 원장은 말 그대로 외유내강형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고지식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있고 신 부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어떻게든 결말을 낼 때도 됐지. 그럼 그렇게 합시다. 나는 사실은 원래 내가 무슨 관료를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KDI에서 굉장히 신나게 일하고 있었지. 그런데 옹선 사태 나가가지고 개각 발표를 딱 하는데 보니까 처음엔 내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좋다 속으로 은근히. 그랬더니 그 이튿날 차관급 인사를 하는데 내 이름이 쑥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상공부 차관이 된다고요. 평소 상공부가 수입 자유화 업무를 제대로 추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만이 있고 하다니까 나는 이제 그거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그게 그러니까 83년 10월 하순쯤 될 거예요. 우리 상공부가 그동안 수입 자유화에 적극 반대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김 차관님,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하자는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사정 봐가면서 하자고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조금이라도 진행된 게 있어요? 말뿐이었죠. 수입 개방을 하겠다는 건 말뿐이었고 할 마음도 없었거니와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없지 않소. 그래서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고 예시제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그게...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자는 게 예시제 아니었습니까? 일단 시간만 끌고 보자는 거였잖아요. 그건 오해십니다, 차관님. 그럼 예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표 만들어 놓은 것 좀 보여주세요. 그건 아직... 보세요. 없지요? 며칠 안으로 모든 수입 품목의 개방 일정을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첫날부터 이 분위기는 뭐죠? 수입 개방의 전사로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어쩌죠? 이게 코올리게들 주전부리나 하는 골목길 전빵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당장 하자고 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국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개방 어쩌고 저쩌고 하니 아무튼 우리나라도 큰일입니다. 큰일. 그렇습니다. 큰일은 큰일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상공부에서 해온 일은 오로지 육성이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예, 중화공업 육성이었습니다. 그 기간이라 봐야 10년도 안 됩니다. 저도 상공부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아직 햇병아리에 불과한 한국 상품이 날아보기도 전에 수입 개방이라니 누가 봐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개방론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뭐요? 그게 상공부의 관행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는 되면서도 괘씸한 생각이 들지 뭡니까? 구저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허구한 날 재벌기업 오너들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다 보니 수입 개방이란 게 남 얘기로만 들리는 게죠. 정신 나간 친구들 같으니라고. 안 돼요. 이거 서둘러야 돼요. 사공수석이 좀 나서보지 그래요. 자기네 부처 차관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제가 나선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비서실장인 내가 나서는 것도 그렇고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방법이요? 그게 뭡니까? 아, 왜 김재익 수석이 살아있을 때 곧잘 써먹은 방법 있잖아요. 뭐였죠? 각하 지시사항이라고. 예? 차관님 부르셨습니까? 김 국장, 요즘 업무에서 손 뗐습니까? 예? 내가 KDI에서 책만 파다 왔지만 명색이 차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수입 자유화 품목 예시 계획 좀 달라고 한 게 언제입니까? 그게 아직 아직이요? 준비가 덜 됐습니다. 불러도 오지도 않는 국장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 뭐 하자는 거요? 죄송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말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기환의 지시사항은 먹혀들지 않았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수입 품목들을 하나하나 써놓고 자신이 직접 개방 일정을 짜야 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콩은 안 됩니다. 안 되다니요. 이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또 다른 겁니다. 농업을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안을 가져오세요. 내가 당장 결정해 줄 테니까요. 새로운 품목을 정하려면 업계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앞으로는 어떤 품목도 결국 개방돼야 합니다. 그래야 공산품이든 농산물이든 우리 것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차관님,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그러고 개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준비 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걸립니까? 기업인들, 농민들 주장만 들어서는 영원히 준비만 해야 하게 될 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 자유화의 목적이 뭔지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기리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방은 불가피하단 말이요. 좋습니다. 미안하지만 내년도, 내명년도 수입 자유화 품목을 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퇴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뭐 한 두세 시간 하고 내 방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김 차관님, 우리 어떤 품목이 그 수입 자유화 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건 도저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린 죽을 지경입니다. 어떤 업자가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난 속으로 생각하네, 그 말이야. 뭐 업자가 그렇게 전화하는 건 이해는 가죠. 왜 그러면 서로 자기 건 먼저 개방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불과 1시간 전에 간부회의에서 그 어떤 품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그게 벌써 업자한테 그 정보가 가서 그게 나한테로 다시 왔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전화를 가서 내가 어제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전화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식 정책이 될 때까지는 밖으로 안 나가야지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그 간부들을 굉장히 아주 심하게 다루었죠. 이런 기싸움이 있었지만 결국 83년도 그해 연말에 가서는 수입 자유화 계획을 마무리 짓습니다. 비로소 우리 대기업들도 국제 무대에 본격적인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수입 자유화를 통해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도 제대로 갖추게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론이죠. 요즘 한미 FTA를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시장 개방 문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안방을 내주는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출연 전두환 노민, 사공일 윤호, 김기환 김상백, 강경식 박상훈, 신병현 권도일, 국장 김영우 박노식,